안녕하세요. 수보자TV 샤른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건강하셨죠? 오늘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110여 국에 걸쳐서 12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WHO는 이에 따라서 가장 높은 6단계인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 감소하고는 있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각자 개인 위생에 힘쓰고 감염병 예방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는 의미에서 오늘 구강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교재도 천재교육 이준열 선생님이 쓰신 확률과 통계 교과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9강에서는 드디어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이항정리를 배울 차례예요. 지난 8강까지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했었죠. 순열과 조합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순열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원순열과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지막으로 중복순열이 있었죠. 그리고 조합에서는 중복조합을 배웠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교과서의 28쪽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항정리라고 하면 이제 말뜻이 무엇인가부터 봐야겠죠. 이항이라고 하면은 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항이 몇 개다? 요 앞에 써있듯이 항이 2개란 얘기예요. 2개의 항에 관한 정리이다. 2개의 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문자를 뭐 A, B도 쓰고 X, Y 이런 것도 쓰는데요. 이 이항 정리에서는 어떤 내용이랑 관련된 게 나오냐면 이 밑에 있는 알고 있나요를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 알고 있나요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요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많이 외워서 알고 있죠? a-b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은 a 플러스 b의 이번에는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공식 기억나시나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이항정리라는 데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여기 보시면 항이 이렇게 2개가 돼 있죠. a 빼기 b의 뭐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 2개를 가지고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개수는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죠. 여기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 이런 개수들이랑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을 보면 다음 값을 구하시오 해서 C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C는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였죠. 컨비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랑 관련해서 항이 2개인 식을 전개했을 때 그 개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번에 1번, 2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 바로 앞에 있던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기면 29쪽이고 이건 이항정리에 대한 어떤 인트로를 알려주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과 먼저 개념을 보고 싶어서 일단 3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항정리가 뭔지 잘 네모칸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n에 대하여 해서 여기 이렇게 식이 쭉 써져 있는데 사실 이항정리라고 하는 거는 2개의 항에 대한 정리예요. 2개의 항에 대한 정리인데 그런데 2개의 항에 대한 정리다 하면 뭔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2개의 항을 뭐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전개했을 때 그 개수와 관련된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2개의 항에 대해서 전개를 한다 이런 얘기는 그 곱셈 공식에서 봤을 때 뭐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또 a 플러스 b의 세제곱 a-b의 세제곱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많이 외우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외울 수도 있어요. a 플러스 b의 4제곱, 뭐 a 마이너스 b의 4제곱. 그런데 이게 거듭 제곱이 계속 차수가 커질수록 3제곱, 4제곱, 5제곱이 될수록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뭔가 좀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정리가 이제 이항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밑에 있는 줄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얘를 n제곱을 해주면 일단 a의 n제곱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씩 줄어드는 거. a n-1, 그 다음에 b 하나.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a n-r, b가 r개 해서 b의 n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총 항이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의 항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nc0부터 해서 nc1, ncr, 그 다음에 ncn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누가 반복되고 있어요? nc가 반복되고 있고 여기 0, 그 다음에 nc1, ncr, ncn 이렇게 붙고 있는데 사실 이 0, 1, rn 이거는 b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b가 몇 개 곱해지는가, b의 차수랑 사실 관계가 있다는 거를 눈으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맨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b의 0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그냥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항 정리는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여기 본 김에 그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때부터 하는 거 보이시죠? 이때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 nc0부터 차례대로 ncn까지 나오는 것을 이항 개수라고 하며 얘를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앞장으로 29쪽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방금 봤던 이항 정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교과서 29쪽에 있는 생각열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각열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A가 적힌 공과 B가 적힌 공이 각각 한 개씩 들어있다. 각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주머니가 4개가 있고요. 각각의 주머니에 A와 B가 공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A 하나, B 하나, 여기도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다 들어있죠? 이 상황에서 밑에 있는 물음을 답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꺼낸 공들 중에서 A가 적힌 공이 2개일 때 B가 적힌 공은 몇 개일지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꺼낸 공들 중에서 A를 2개 택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뭐 첫 번째에서 A를 꺼내고 두 번째에서 A를 꺼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B가 적힌 공은 몇 개일까요? 그 뒤에서는 A를 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무조건 B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B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2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A가 적힌 공 2개와 B가 적힌 공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여기서는 A공 2개, B공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방금 봤던 이 첫 번째 경우 앞에 첫 번째 2개에서 A를 꺼내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B를 꺼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A를 꺼내고 그럼 나머지 두 번째, 네 번째가 B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A 2개, B 2개. 자, 그러면은 A, B, B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A, B, 또 A, B, A. 선생님이 지금 쓰는 기준은 하나를 고정을 해놓고 맨 앞에 있는 거를 고정을 해놓고 A를 하나씩 뒤로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A가 맨 앞에 있는 건 끝났죠. 그럼 B로 또 시작하는 거. B, A, B. 또 B로 시작하는 거. A, B, A.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B, B, A, A. 얘만 있으면 끝이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요? 아하, 총 얘는 6개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얘를 세우고 나니까 어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A 2개, B 2개 있는 상황에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가 요거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일단 한 줄로 세우고 같은 거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한 줄로 세우는 거 4팩토리얼 A 2개, 그 다음에 B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또 우리 컨비네이션, 조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얘는 몇이에요? 4C 2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뭐냐면 자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A가 들어갈 2자리를 고르면 나머지 2개는 무조건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자리 중에 2자리를 택하는 경우의 수랑도 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구한 요 3개가 다 같은 거죠. 이 6개, 얘랑 4팩을 2팩으로 나눈 거랑 그 다음에 4C2, 이 3개가 사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을 왜 구했는가, 이 생각열기에서 이런 활동을 왜 했는지 그 밑에 적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생각열기는 어떤 거를 하고 싶었냐면 요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4개 주머니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4C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열기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은 이 A 플러스 B가 이렇게 4개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했을 때 어떤 항이 생기냐면 여기 이미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항이 생긴대요. 5개의 항이 생긴다. 그 중에서 A제곱, B제곱, 이게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위에서 A제곱, B제곱은 A 2개, B 2개 뽑는 경우의 수인데 요거는 4개의 인수, 이거 중에 2개의 인수에서 A를 하고 나머지 2개의 인수에서 B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를 해줬을 때 A제곱, B제곱이 몇 개 나오는가 이거를 보려면 어디서 A가 나오고 어디서 B가 나오고 요거의 개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 택하면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럼 개수가 여기가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2개 바꿔가지고 AB 이렇게 뽑으면 또 여기가 개수가 하나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는가 그게 이제 여기 앞에 채워지는 개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얘는 6이었고요. 요거는 방금 여기 있던 이 요 4개의 주머니에서 2개를 택해서 A가 나오는 경우를 고르는 거 또는 2개를 택해서 B가 나오는 경우를 고르는 거. 즉 4C2랑 같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나머지의 개수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A 4제곱, A 세제곱 B, AB 세제곱, AB 세제곱, B 4제곱의 개수는 각각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4제곱이 나오려고 하면은 A 4제곱이 나오려면 B는 뽑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4개 중에 B는 빵개. 그 다음에 A 세제곱 B는 요 4개 중에서 B가 1개만 있어야 되니까 4C1. A, B 세제곱은 B가 3개니까 4C3. B 4제곱은 B만 있어야 되니까 4C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따라서 얘 전개식을 조합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나타낸 게 이제 우리가 방금 뒤에서 봤던 조금 전에 봤던 그 이항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아직 이게 문자가 좀 많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예제 1, 예제 2 두 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문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먼저 30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입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x-2y의 세제곱을 전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이 한번 보면서 이항 정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봅시다. 자, x-2y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누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x 빼기 2y 요게 3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차수가 3개가 나와야 돼요. 문자가 3개가 곱해져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도 이 두 번째에서도 x를 고르고 여기서도 x를 고르면 x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x를 골랐어요. 그러면 어떤 항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x제곱 y 이런 식으로 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이렇게 고르면 3개 곱하면 8y 세제곱.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차수가 3이라는 거는 문자가 3개 곱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요것은 x가 3개 곱해져 있고요. 자, 이거는 x가 2개, y가 1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y가 3개. 이렇게 곱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할 때는 이제 x랑 y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문자 앞에 붙어 있는 부호랑 숫자까지, 부호랑 개수까지 이제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x랑 여기는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x와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x 마이너스 2y가 있는데 얘가 3개 빵개일 수도 있고 2개 1개, 1개 2개, 0개 3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각각 그때의 이제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앞에서 했듯이 얘는 3개 중에서 빵개 이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개수를 하는 거예요. 얘는 3개 중에서 1개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 얘는 3개 중에서 2개. 얘는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개식을 전개한 거를 이제 식을 이항계수에 맞춰서 이항 정리에 맞춰서 써보면요. x-2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세제곱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하나 줄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하나가 있을 때 이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하나 더 줄어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2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y가 3개 뽑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항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항 개수는 여기는 3c 0 뒤에는 y 개수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 하나 있으니까 3c 1 요거는 2개 있으니까 3c 2 얘는 3개니까 3c 3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이제 다 더해주면은 얘의 전개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3c0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3c0은 얼마죠? 얘는 1이니까 그냥 얘는 x세제곱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이 두 번째 항을 생각을 해보면요. 두 번째 항에서는 여기서 3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x제곱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y니까 요거 3개를 곱해주면 앞에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x제곱 y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도 마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세 번째 항은 3c2가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x고요. 이 친구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y제곱이니까 이거 3개 곱해준 식이 이제 세 번째 항 얼마예요? 12xy제곱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마지막 항도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정리하면은 3c3은 1이고요. 이 친구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y 세제곱이죠? 2개 곱해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8y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얘를 전개한 식이에요. 그래서 답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죠? 예제 2번 보면은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예제 2번을 보면은 이항 정리돼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예제 1번과 같은 3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예제 1번은 완전 베이직한 문제라고 하면 예제 2번은 조금의 변형을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약간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 이항계수에서 나오는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좀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어떤 전개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x에 대한 식만 나와 있죠. x
3x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x분의 2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무려 6제곱이네요. 요 전개식에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항이 일단 2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부호까지 잘 따져줘가지고 이렇게 잘 끊어주면 항이 하나가 3x라는 항이 하나가 있고요. 뒤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항이 있죠. 그래서 이 2개를 곱해주는 건데 얘가 지금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기 때문에 선택을 합쳐서 6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x를 4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2는 몇 개? 2개. 이렇게 해야 더해서 6개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던 이항계수를 이용하면 전체 6개 중에서 C 2개를 뽑아주는 게 된다. 그래서 이 개수를 이용한 실제 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6C2에다가 3x가 4개, 마이너스 x분의 2가 2개, 이렇게 계산된 게 이제 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C2는 얼마예요? 이것도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6, 5, 밑에 2, 1 하니까 얘는 15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친구는 얘를 4제곱해주면은 3의 4제곱인 81에다가 x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는 제곱해주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2의 제곱 4, 밑에는 x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항을 계산했을 때 나온 값들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때의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끼리끼리 계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이제 15랑 81이랑 4랑 곱한 값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계산하면은 x 4제곱, x제곱 약분하면 뭐 남아요? x제곱만 위에 하나가 남겠죠. 여기는 이제 3개의 숫자가 곱해진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x제곱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네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아니라 위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조합하면 x 4제곱이 나오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뭐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 얘를 이제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게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이거 2개를 더해서 6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을 다 전개를 해줬을 때 여기가 x제곱이 아니라 x 4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잘 조절을 해서 x 4제곱이 나오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거죠. 이제 3x를 몇 개를 주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몇 개를 줘야 x 4제곱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얘를 잘 보시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들었던 예에서 얘를 4개, 2개 줬을 때 x 몇 제곱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x 제곱이 나왔죠. 왜 그렇게 되냐면 얘네 2개의 항을 지금 곱했을 때 마이너스 6, 즉 x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2보다 2개가 더 많기 때문에 x제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x 4제곱이 나오려면 얼만큼 더 많으면 될까요? 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4만큼 더 크면은 x 4제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숫자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3, 3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 3개 하면은 곱해주면은 결국은 얘는 상수항밖에 안 나오겠죠. 이게 숫자가 똑같으면은 그냥 상수항, 숫자만 나와요. x가 살아있으려면 무조건 왼쪽에 3x가 개수가 많아야 되고 x 4제곱이 나오려면 플러스 4만큼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규칙이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2개를 더해서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두 친구를 더해서 6이고 4만큼 차이 나는 두 수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 1하고 5하고 더하면 6이고 4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개수와 항을 나눠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개수는 어떻게 돼요? 6C 1이죠. 뒤에 있는 게 1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항은 6C 1에다가 3x가 몇 개?
5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이 x분의 2가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도 계산을 해서 마지막 최종 항까지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6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계산하기 좀 쉽게 생겼는데 3의 5제곱은 얼마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외워놓으면 좋다고 했죠? 얘는 사실 243이고요. x의 5제곱. 맨 뒤에 있는 것도 계산해 봅시다. 얘는 뭐 1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분의 2 얘만 그대로 있겠네요. 이거 세 개를 어떻게 한다? 이제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끼리끼리 계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숫자끼리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숫자끼리는 여기 있는 6이랑 243이랑 마이너스도 챙겨줘야 돼요. 마이너스 챙겨주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까요? 243 곱하기 6이 12 해주면은 8, 4, 2, 4, 3 해주면은 마이너스 29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x 한번 볼게요. x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x 5제곱이 있고요. 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x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딱 됐죠. 그래서 여기는 x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개수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마이너스 291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가 조금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색한 개념이라 처음 보는 개념이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내일은 이항 정리에 관한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항 정리 부분은 말이 좀 꼬인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분 천천히 여러 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10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